네, 늘 저희 서울경제TV 아침도 그리고 주간도 활짝 열어주시는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합니다. 베스트스탁 시간에서 종목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. 어떤 종목 이야기를 오늘 준비하셨을까요? 글쎄요. 네. 이게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네, 상황이라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셨나요? 싼 종목은 많아요. 싼 종목은 많은데 사실 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 뭐 반등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업종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은 아마 좀 생소한 그런 종목일 수도 있어요.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이에요. 이 기업을 좀 보는 이유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. 뭐 공급 요청이 줄을 잇는다.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러면 아마 이 파운드리 쪽이나 팹 쪽 같은 경우는 고민일 거예요. 신공정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구형 쪽에 있어서 하게 된다라면 증설이라든가 설비 투자는 조금 보수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서플러스 글로벌에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이냐면 엔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엔카요? 그러니까 그 중고차 시장 보게 되면 뭐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를 하죠. 자동차 중고에 싸게 매입을 해서 그걸 다 수리를 하고 깔끔하게 해서 다시 이제 소비자에게 대파는 뭐 그런 네. 부분들 중고 시장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전공정이라든가 후공정에 있어서 중고 장비를 매입을 해요.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고객한테 매각을 하는 그런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서플러스 글로벌의 분기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사업의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럼 여기는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산업을 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탑티어 반도체 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, 마이크론, 도시바 등의 판매를 한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매입이나 매각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는데 주로 TSMC나 UMC, SMIC, 동부하이텍 등의 매각을 하고 있다. 뭐 이렇게 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고객으로 TSMC와 동부하이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? 그러면 만약에 정말 새로운 신공정이 아니라 구형 쪽에 있어서 한다라면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굳이 새 것으로 할 필요성은 없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중고 쪽으로 해서 들여올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결국은 이 서플러스 글로벌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 결국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캐파가 부족하다?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장비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사실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매수를 해봅시다라는 얘기는 지금 구간에서는 얘기를 못 해요. 네.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지금 자리대에서 이거를 신규로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해봅시다라는 얘기는 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. 오히려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는 주가 수준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. 많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
외국인의 보유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최근 들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. 뭐 기관 쪽도 매도해서 이제 다시 매수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선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뭐 서플러스 글로벌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.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전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. 연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15년도에 100억대 있던 기업이 2018년도에는 200억대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2019년도에 많이 좀 줄어들었죠. 27억을 냈었고요. 근데 올해 3분기까지만 보게 되면 약 한 140억 정도를 했어요. 그러면 업황 쪽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재무 구조는 여전히 뭐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부채가 뭐 60%밖에 안 되고 유보율도 3,600%가 넘는 그런 사항들이죠. 재무 구조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주당 자산 가치 3,700원대. 근데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주당 3,200원, 3,300원이에요. 결국 PBR 기준으로 따져봐도 한 배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. 다시 한번 볼까요? PBR 기준으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주당 3,720원이네요. 3,720원인데 지금 3,300원이 안 되죠. 그러면 결국은 그 자리 한 배 이상 자리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물이 사실 좀 많이 있는 그런 구간들이에요. 3,100원대, 3,700원, 4,200원, 4,500원 뭐 이런 매물대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올해 이 부분들 중고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?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 있어서 클러스터 단지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결국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게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매수들을 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.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좀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